이 교도소의 재범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수많은 출소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에게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곳은 독일 비틀리히 교도소다. 면적은 축구장 26개에 맞먹는다. 하지만 수감자는 700여 명에 불과하다. 교도소는 6개의 기능 구역으로 정교하게 나뉘어 있다. 성인 수감 구역과 청소년 교정 구역, 레저센터와 교육 훈련센터 작업 구역, 그리고 전문 병원까지 갖추고 있다. 각 구역은 사람들이 가진 감옥의 인식을 뒤집는다. 아침 6시, 교도관은 거칠게 감시창을 열어 젖히지 않는다. 대신 정중하게 문을 하나씩 열어준다. 수감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58세의 트럼프는 이곳에서 이미 수십 년을 보냈다. 고의 상해로 수감됐지만 그에게 이곳은 사실상 집과 같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LCD TV를 켜고 뉴스를 본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다. 호출벨을 누르면 교도관이 음식 카트를 밀고 온다. 뜨거운 물과 우유, 설탕을 가져다 준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직접 할 일이 거의 없다. 그의 독방은 호텔 객실에 가까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1.2m 싱글 침대와 개인 책상, 수납장, 화장실이 있다. 심지어 개인용 작은 냉장고까지 있다.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마친 뒤에는 게임기를 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물론 교도소가 이런 생활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일하기로 한 수감자들이 작업구역으로 이동한다. 일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다. 가장 수월한 일자리는 세탁실이다. 수감자들은 옷을 분류해 전자동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매달 220유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식사와 숙소가 제공되니 사실상 순수입이다. 기술직은 요구 조건이 더 높다. 제빵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주방의 칼은 실명제로 관리된다. 기록이 양호한 수감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곳의 급여는 더 높아 매달 300유로다. 더 중요한 것은 교도소가 의무 저축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수감자의 임금 절반은 개인 계좌에 저축된다. 출소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다. 이 점에서 교도소는 일종의 재정 관리 역할을 한다. 일과 후에는 하루 90분의 야외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수감자들은 농구나 축구를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엄격한 규칙은 싸움 금지다. 위반하면 독방에 수감된다. 운동이 끝나면 샤워 시간이다. 샤워실에는 칸막이도 마련돼 있다. 사용 시간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다. 이런 운영 방식은 효과적으로 작동해 전통적인 교도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거의 차단했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곳이 사실상 혼자 쓰는 사우나가 되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영양 균형에 맞게 구성한다. 햄과 닭고기, 크림 파스타가 기본 메뉴다. 식사는 교도관이 각자의 방으로 직접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수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이는 계란이 반숙이 아니라고 불평한다. 어떤 이는 파스타면이 너무 딱딱하다고 불평한다. 마치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잊은 듯하다. 교도소의 의료 시스템은 또 다른 극단이다. 이곳에는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다. 또한 외부 전문의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진료를 진행한다. 수감자는 별도의 접수나 비용 없이 수감자 번호만으로도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한 노인을 위해 교도소 병원은 맞춤형 치료 계획을 마련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실에 계속 머물 수 있었고 전문적인 간호도 끊임없이 제공받는다. 성인 수감 구역이 호텔과 같다면 청소년 교정 구역은 마치 기숙학교와도 같다. 이곳에는 16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수감자 150명이 있다. 이들의 범죄는 비교적 가벼워 대부분 절도나 싸움 같은 사건이다. 이곳의 방침은 처벌보다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150명의 수감자는 7개의 소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은 여성 교관 1명이 맡아 지도한다. 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여성 교관들은 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는다. 오후 1시부터는 4시간 동안 자유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체스를 두거나 보드게임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한다. 또는 심리학과 사회학 관련 토론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직업기술 교육이다. 교도소는 기계, 건축, 용접 등 다양한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교도소 안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득한 수료증도 사회에서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기계 제작을 배우는 한 청년의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실습실에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감방에서도 틈날 때마다 공부를 복습한다. 창밖의 높은 담장만 아니라면 그는 여느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된 인간적인 배려가 가득한 이 시스템은 결국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곳의 교정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많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외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교도소 안의 편안한 생활을 그리워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떤 상습범들은 이 교도소를 이미 10번 넘게 드나들었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 앞에서 교도소 운영진 역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범죄자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인 합격한 시민으로 다시 세우려 했다.